세 번째 토픽이고요. 선형 클래시피케이션, 즉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 처음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약,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선형대수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록으로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수강생들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챕터 3가 되고요. 리니어 모델 3.1, 3.2 두 개의 섹션을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선형대수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모델은 라인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하이파서시스 셋 H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H의 측면으로 그러면 얘는 라인이 이제 선형 모델을 나타내는 그런 하이파서시스 셋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차원이나 이런 걸 정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리니어 모델은 라인의 집합이다. 그 라인의 집합에서 가장 최적의 라인을 알고리즘이 찾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리니어 모델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모델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초이스가 돼요. 일단 리니어 모델을 한번 태워보고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다 복잡한 모델이나 다른 대안을 고려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많은 경우에 좋은 first choice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VC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 렉처 노트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VC 디멘전이 낮을수록 간단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쪽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은 VC 디멘전이 매우 낮습니다. D 차원의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 VC 디멘전이 D 플러스 1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프딩 이니퀄리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델의 복잡도를 우리 M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 이 M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E인에서 E아웃으로 일반화가 잘 된다라는 거죠. 즉 인샘플 에러가 낮으면 아웃 오브 샘플 에러도 낮고 인샘플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것이 회프딩 이니퀄리티로 인한 우리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머신러닝의 목표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인하고 이아웃이 벌어지지 않음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인이 낮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인하고 이아웃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인샘플 에러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형 모델의 경우에 모델의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E인에서 E아웃으로, 즉 E인에 대한 어떤 그 값으로 우리가 E아웃에 대한 성능 같은 것을 예측하기 좋다, 즉 제너럴리제이션을 우리가 하기 유리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선형 모델은 구현하기 간단하고 해석하기 좋은 그런 장점도 있어서 많은 경우에 머신러닝 모델을 고를 때 첫 번째 초이스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주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그레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률 추정, probability estimation 또는 다른 말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다루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형 모델로 이런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분간 선형 모델을 써서 이 중요한 세 개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프로버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이 각각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출력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뭐 true, false이거나 pass, fail이거나 이렇게 두 종류의 그 출력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을 쓰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이파서시스 셋은 당연히 라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라인의 집합이 될 것이고요. 리니어 모델을 이용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를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퍼셉트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델 H of X를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W, 즉 weight 벡터하고 X, 즉 데이터 그리고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다 weight하고 이제 같이 곱해주게 되겠죠. 즉 weight 벡터랑 그리고 그 x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스코어 값을 얻어내게 될 것이고요. W 트랜스포즈 X 안에 이제 바이어스나 thresholding 이런 개념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부호를 우리는 판정을 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으로 리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에 해당합니다. W는 이제 그 바이어스 텀까지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데이터가 D 차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D 플러스 1 차원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원래 데이터가 D 차원이지만 우리는 그 바이어스에 곱해지는 이미지너리한 그런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X는 D 플러스 1 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W와 같은 차원을 갖겠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력의 디멘셔널리티. 아까 바이어스에 곱해주는 그 가상의 코디네이트, 즉 언제나 1로 세팅되어 있는 X0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이제 D 차원 데이터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X0는 1이로 우리가 하드 코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어스 W0에 곱해지는 값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를 특정한 H를 가리킬 때 H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W가 정해지면 H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H하고 W 벡터 두 가지를 이제 인터체인저블리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한 하이파서시스 셋을 가리키기 위해서 H라고 할 수도 있지만 W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샘플 에러를 만약에 뭐 H라고 했다면 W를 써서도 인샘플 에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PLA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퍼셉트론에 대한 러닝 알고리즘,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이었고요. 이 PLA는 어떨 때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까? 데이터가 라인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할 때 PLA를 쓰면 옵티멀한 W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음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라인으로 완벽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A번의 사례는 어떤 사례냐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라인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여기에 요 빨간 X 그리고 이쪽에 파란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마치 노이즈처럼 살짝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둘을 무시한다면 사실 데이터 전체를 선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소수의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지한 상황이라기보다는 X라고 하는 빨간색 X의 클래스하고 파란색 동그라미 클래스 둘을 분리할 때 선이 이제 아예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을 긋건 간에 이제 절대 다수의 데이터들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선을 쓰고 몇 개를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예 선형이 아닌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A하고 B가 섞인 상황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간혹 이렇게 x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뭐 간혹 죄송합니다. 여기 x가 아니고 여기가 파란색 동그라미여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그래서 A하고 B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논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선으로 분리 가능하지만 몇 개의 노이즈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선형 바운더리가 부적절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선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살짝 노이즈가 껴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노이즈한 포인트들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보다는 서클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한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하고 B를 적절히 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아웃라이어가 있는 노이즈한 그런 상황 또는 선형 바운더리가 적합하지 않은 비선형한 그런 바운더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피겨 1A를 보면 라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라인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이즈가 있다. 노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가정하는 것이 좋은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샘플 에러를 트레이닝 에러를 0으로 보내겠다. 완벽히 0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노이즈를 용인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인샘플 에러를 absolutely 제로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regularizzation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인샘플 에러를 완벽히 0으로 보내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하이파서시스를 적용했을 때 인샘플 에러를 충분히 작게 하지만 꼭 반드시 0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용인하는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라인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인을 쓰기보다는 아까 이제 사례처럼 원형과 같은 non-linear한 그런 바운더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non-linear transformation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피겨 1B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커널 트릭 이런 걸 배우면 보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 두 가지가 섞인 그런 상황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간단한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리니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고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상황에 리니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을 뒤쪽에 차차 알고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산 이론적으로도 볼 때 아니면 뭐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피겨 1A에 우리가 표시했던 그 상황은 실제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프랙티컬리 보면 언제나 라인으로 깨끗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소수의 노이지한 그런 아웃라이어들만 제거한다면 여전히 라인이 유효한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아웃라이어나 노이즈를 우리가 용인하고 탈러레이트하고 계속 선으로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선형 모델이 이제 유용한 그런 모델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을 제로로 만들기보다는 가급적 가능한 가장 작은 이 인을 주는 그런 하이파서시스를 찾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보다 일반적인 옵티미제이션 측면으로 살펴보면 컴비나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비나토리얼 옵티미제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수식이 이제 우리의 오브젝티브가 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니미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고 어떤 스페이스에서 미니미제이션을 하냐 하면 D 플러스 1 차원의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미니미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니미제이션 하는지 살펴보면 인샘플 에러를 미니미제이션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논리냐면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의 대타인 인샘플 에러를 미니미제이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인샘플 에러를 미니미제이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 할 때 뒤쪽에 추가적인 텀을 애드 해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단 완벽한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 아웃 오브 샘플 에러 대신에 인 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 샘플 에러는 무엇이었죠? 포인트 와이즈로 우리에게 large n 개의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large n 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인트 와이즈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n분의 1이 오는 것이고요. 그럼 포인트 와이즈 에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로 원 로스 또는 뭐 바이너리 에러,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에러를 사용할 겁니다. 에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쪽에 왼편에 있는 좌변에 있는 W 트랜스포즈 X의 사인이라는 것은 퍼셉트론 모델의 아웃풋이죠. 즉 H 오브 X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은 실제 레이블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씌웠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면 1을 리턴할 것이고 다르지 않다면 0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제로 원 로스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에 대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채점을 합니다. 그럼 틀린 게 있으면 1씩 애드가 될 거고요. 그걸 전체 트레이닝 숫자로 나눠주면 예를 들면 10문제 중에 2개 틀렸다 그러면 0.1 거고 10문제 중에 하나 틀렸다 그러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레이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에러 레이스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겠다라는 우리의 목적을 정갈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동의하죠?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예요. 우리 계산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NP-하드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 정확하게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인 함수 그리고 여기에 이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본질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리트 옵티미제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인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W를 찾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에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을 approximately 그렇게 미니마이즈 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NP-하드 문제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죠. 그죠? 효율적으로 풀려면 practically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NP-하드 문제는 approximate하게 또는 heuristic하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 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자, 그래서 approximate하게 어떻게 이 인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W를 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이미 일부 알고 있어요. PLA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아주 프리미티브한 알고리즘입니다.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알고리즘이 지금 첨단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토이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PLA가 있을 텐데 그 PLA를 확장하게 됩니다. 조금만 확장을 하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뭐 완벽하지는 않고 성능이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 알고리즘의 이름은 우리는 포켓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주머니에 해당하는 포켓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갤런트라는 분이 1990년에 제안한 알고리즘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공구 툴의 이름이 레쳇이고요. 여러분 이제 타이어가 고장나면 뭐 타이어를 조일 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렌치 같은 거 아실 거예요. 끼리릭 끼리릭 하면서 이게 이렇게는 안 돌아가고 아래쪽으로만 조일 수 있는 그런 렌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레쳇이라고 얘기하고 이 포켓 알고리즘 뭐 아주 길게 불러서는 포켓 알고리즘 with ratch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동작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에센스만 이야기하면 포켓에다가 뭔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포켓 알고리즘인데 뭘 저장하냐 하면 이터러티블리 솔루션을 계속 디벨롭을 할 텐데 매번
내가 방금 구한 이 솔루션이 여태까지 중에 베스트냐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최고다라고 하면 그 최고인 것을 주머니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판에 리턴할 때 주머니에 있는 것을 여기 최적의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제안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켓 알고리즘이라고 불리고요. 자, 그래서 그 포켓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PLA에 기반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스텝은 어떤 스텝이냐면 첫 번째 웨이트의 초기 값이죠. 랜덤한 뭐 작은 숫자로 초기화해주는 W0 이니셜리제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뭐 말 그대로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뭐 하나밖에 안 봤기 때문에 베스트이겠죠. 뭐 어쨌거나 주머니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터레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터레이션 카운트를 0번부터 여기서는 t-1번까지 즉 t번 아이터레이션을 수행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무한하게 해도 되고 뭐 끝날 때까지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t번이라고 하는 리밋을 걸고 t번 수행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을 보면 우리 PLA 기억하죠? 하나의 misclassified 포인트를 골라서 그죠? 그것이 제대로 분류되도록 W를 교정하는 그런 스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PLA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W0였던 것이 W1으로 한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small t라고 하는 iteration count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WT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이제 WT로부터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할 거예요. PLA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그 포켓 알고리즘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어떤 그 연산을 하냐 하면 현재 내가 확보한 W, 정확히는 WT 플러스 1이겠죠. 이 T 플러스 1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n개라면 그 하나하나를 다 이벨리오트 해봅니다.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그런 다음에 그것의 평균값, 즉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샘플 에러 E인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막 구한 WT 플러스 1의 인샘플 에러가 뭐 예를 들면 0.3이고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여태까지 베스트가 만약에 0.8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막 구한 게 좋죠? 그럼 바꿔치기예요. 포켓에 있는 거 빼서 버리고 지금 막 구한 그것을 포켓에 넣는 그런 스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포켓의 이제 업데이트를 위한 것인데 뭐 좋죠. 근데 문제가 이게 타임 컨슈밍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10만 포인트로 돼 있다 그러면 매 아이터레이션에서 10만 번 물어봐야 돼요. 맞아, 나 틀렸나, 맞아, 나 틀렸나. 그래서 4번 라인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게 됩니다. 좌우지간에 어쨌든 그렇게 이벨루에이트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리 조금 설명을 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W 캐럿이라고 하죠. W 햇이라고 하는데 이 W 햇보다 내가 지금 막 구한 게 더 나아요. 어떤 측면으로 인샘플 에러가 더 작아요. 그렇다 치면 이 W 햇을 WT 플러스 1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죠? 포켓에 있는 걸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번 수행을 하게 되면 주머니에 있는 거 W 햇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죠? 아까 4번 라인 설명할 때 사실은 5번, 6번을 같이 넣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켓 알고리즘이 됩니다. 라인 4, 네 번째 줄을 수행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large n개의 example이 있다면 그 large n개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인샘플 에러를 매번 우리가 evaluate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임 컨슈밍한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large n 아니면 뭐 모든 example, 트레이닝 example 모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PLA보다 factor of n 느려요. 그죠? 매번 아이터레이션을 이제 수행하고 할 때 매번 W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2인 인샘플 에러를 매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PLA보다 훨씬 느리게 됩니다.